뉴욕 증시의 급품 붕괴라 나스닥 폭락하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기술주 중심이거든요. 3.07이 떨어졌습니다. 612.47이 빠져서 19,341.83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폭락이죠. 3.07%가 빠졌다는 건 여러분 지금까지 우려했던 기술주의 거품이 쑥 빠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는요 거품 붕괴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거품 붕괴에 대한 공포가 터졌느냐? 중국에 AI 스타트 업체가 있습니다. 딥시크라고. 이 딥시크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해 냈거든요. 그런 다음에 구글에 무료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앱스토어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순위로 봤을 때 1위에요. 1위. 챗 GPT, 미국의 AI가 가장 강하다는 챗 GPT를 넘어섰습니다. 이야,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AI가 지금 그만큼 성능이 좋단 말이야. 미국을 이겼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국 기술주들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엄청나게 무너진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챗 GPT를 만드는 가격 딥시크 R1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600만 달러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600만 달러도 안 들었다. 그야말로 엔비디아의 저사양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H800 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니 챗 GPT를 만들었는데 600만 달러가 안 들었어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AI잖아요. AI잖아요. 생성형 AI 내지는 추론형 AI입니다. 지금 추론은 AI가 이미 중국이 굉장히 앞서서 따라와서 600만 달러 가지고도 만들었다고 하니 시장엔 뒤집혀질 수밖에 없죠. 아니 미국이 AI에 대해서는 1등이라고 했는데 진짜 1등 맞아? 중국은 600만 달러 들여서 그냥 AI 추론 AI 모델을 개발했다는데 이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미국 시장이 너무 거품이 쌓여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만 하더라도 야 장난 아니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그만큼 말입니다. 엄청 빠진 거예요. 118.58달러. 그러면 16.86%가 떨어진 거예요. 폭락이죠. 2025년 1월 6일에 149.43달러였거든요. 여기에서 16.86달러가 떨어져서 118.58달러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웃어야 될 이야기는 아닌데 그만큼 많이 박살났다는 겁니다. 박살났다는 거예요. 또한 말입니다. 엔비디아하고 같이 박살난 게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17.40달러가 떨어졌습니다. 202.13이 빠졌고요. 죄송합니다. 202.13달러였고요. 그러니까 42.57달러가 빠진 거죠. 17.40달러가 빠졌으니까. 안 떨어진 게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니까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당연히 셀 수밖에 없죠. 당연히 셀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 가까이 빠졌어요. 4,853.24입니다. 9.15%가 빠졌는데 1월 22일만 하더라도 5,468.41이었잖아요.
완전히 와장창 깨진 거예요. 와장창 깨진 거.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계속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S&P 500 지수를 보면 대형주 중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1.46% 급락했습니다. 88.96이 빠져서 6012.2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중소형주, 중대형주는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0.65% 올라가서 289.33이 올랐고요. 44,713.58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대형주는 쭉쭉 빠진 거죠. 쭉쭉 빠진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대형주 중에 애플주는 올라갔습니다. 애플주는 3.18% 올라가서 229.86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기술주, 그것도 대형 기술주만 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테슬라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2.32% 떨어져서 397.15달러 기록했거든요. 이것도 1월 15일까지만 하더라도 428.22달러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잖아요. 시장에서는요. 와, 이거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자체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고 결국은 AI 거품이 이제 터지는 것 아니냐. 시장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그나마 말입니다. 그나마 끝판 가서 시장을 조금 지켜줬다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판에 가서 시장을 좀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저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지금까지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딥시크가 만든 추론 AI 모델이 실제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로 1등했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관심이 많고요. 또 성능이 좋고요. 또 필요한 만큼 여러분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추론 AI 모델이니까 제가 뭘 하나 쓰면 추론해서 AI가 내용을 찾아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지금 제가 봐서는 야 이거 불안하다. 뉴욕 증시가 떨어지고 미국 증시가 대폭락하는 것 그 서막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 불안감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 중에 말입니다. 제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저는 그 돈이 많이 풀린 거 이제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광의의 통화량을 보면 2024년 11월까지 21조 4,282억 달러입니다. 2019년에 15조 3,969억 달러에 비하면 39.2%가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4년 11개월 만에 39.2%입니다. 통화량이 장난 아니게 늘었어요. 통화량이 느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서 금리 인하기하고 맞물렸잖아요. 금리 인하기에 가장 좋은 게 미국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쫙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 돈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너도 나도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게다가 제가 더 위험하게 보는 것은요. 엔캐리 자금의 청산입니다. 저는 엔캐리 자금의 청산 공포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 8월 쇼크 때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7월 24일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정작 터진 날은 8월 5일 날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일본이 사실 금리를 1월 28일 날 올렸잖아요. 1월 28일 날 올렸습니다. 그러면 10일 뒤라고 보면 연휴가 끝나는 시점일 거예요. 저는 그때 엔캐리 자금의 청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의 불안감은 커졌고요. 그 불안감은 AI 거품과 기술주 거품과 그리고 엔캐리 자금의 청산까지 맞물려서 시장에 더 큰 공포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위험한 방향으로 간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위험의 끝이 어디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 요즘은 너무 불안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도 시장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시장을 보지 마시고 좀 더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것보다 시장의 경계감을 가지고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